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그곳이 알고 싶다의 송유리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음식 중에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쌀국수, 반새우, 분짜. 요즘은 베트남 음식점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베트남을 굳이 가지 않아도 베트남 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트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맛있게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베트남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엄청 중요하죠. 우리 안 먹으면 예민해질 정도로 사실 먹는 게 중요하죠. 어느 나라든 먹는 것을 중요하고 베트남 또한 이러한 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요. 이를 엿볼 수 있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속담은요. Có thực mới vượt được đạo 라고 해서 도리도요, 먹고 나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trời đánh còn tránh bữa ăn 이라고 해서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해도 식사 시간은 피해서 벌을 내린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금강산도식 구경 혹은 밥 먹을 때는 나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죠. 역시 먹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중요시 여기나 봅니다. 자, 그럼 베트남은 어떤 식 문화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은 바닥에 상을 차려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상에 상을 차려서 먹는 문화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식탁 문화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원래 베트남의 일반 가정은 바닥에 상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쟁반에 주식인 흰쌀밥, 국, 반찬, 그리고 음식들을 놓고 함께 옹기종기 모여 먹는 문화이니 여러분들도 혹여 베트남 사람에게, 베트남 친구에게 초대를 받았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베트남은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베트남에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집에서 아침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침 식사를 바깥에서 합니다. 또한 점심에 구내 식당이 구비된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주위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거나 혹은 배달을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외식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한 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베트남은 소스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베트남은 모든 게 풍부해요. 정말. 쌀도 많고 고기도 많고 해산물도 많고 굉장히 모든 게 많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도 쌀, 야채, 고기, 해산물,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것을 모두 즐겨 먹는데요. 그 중에서 소스를 즐겨 먹는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식당에 가 음식을 5가지 시킵니다. 그러면 5가지 음식과 함께 5가지에서 7가지의 소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어떤 소스에 찍어 먹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소스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지역별로 그 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북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도 했고요. 외부의 침략을 워낙 많이 받아서 음식 자체가 좀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굉장히 남부에 비해서 담백한 편입니다. 크게 짜거나 달거나 이러지 않고 향신료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쌀국수 같은 경우도 북부에서는요. 그냥 소고기 쌀국수를 먹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지만 남부는 소고기 쌀국수에 다양한 소스를 집어넣고 야채를 집어넣어서 함께 먹습니다. 자, 중부는요. 가장 매운맛을 잘 먹는 도시입니다. 또한 과거에 수도인 후에가 있기 때문에 궁중 요리가 굉장히 발달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잘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잘하는 지방 하면 전라도. 그렇죠.
베트남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후에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후에 사람 출신의 주방장을 데리고 와서 식당을 차리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후에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남부는 가장 뒤늦게 베트남에 합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태국, 인도, 앙코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음식이 달고 짜고 어느 정도 맛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식문화의 특징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트남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에는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은 면 요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가면 면 요리를 꼭 먹어야 하는데요. 저희 탑3 면 요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phở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자, 소고기 쌀국수는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베트남을 가면 이게 소고기 쌀국수였구나 라고 다시 알게 됩니다. 베트남의 길거리에 있는 어떤 소고기 쌀국수를 들어가도 맛은 보장됩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맛이 되겠습니다. 1일 1쌀국수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께서 드시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문짜가 되겠습니다. 문짜는 소고기 쌀국수와 양대 산맥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요. 문짜는 특히나 맛집을 찾아가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기 완자를 숯불에 구워서 면과 소스와 함께 먹는 요리인데요. 생각보다 이것을 먹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먹는 방법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은 자, 고기 완자가 나오고 소스가 나오고 면이 나오면 면, 소스를 면 그릇에 부어가지고 먹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소스 그릇에다가 면을 몽땅 집어넣어서 충분히 적셔서 드셔야지 제대로 된 분짜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셋째는요, 후에 지방의 쌀국수 요리인 문버회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래 산 한인 교민이라면 오히려 phở 소고기 쌀국수보다는 문버회를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베트남에서는요, 중부지방에 특히 여행을 갈 때 후에 여러분이 들리게 된다면 꼭꼭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음식은 살짝 고추 기름을 가미해서 일반 소고기 쌀국수보다는 훨씬 더 칼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면 요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요리 및 여러분이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요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민들이 일반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껌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껌덤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즐겨 먹는 요리인데요. 껌덤이라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그쪽에 들어가시면 흰 쌀밥과 함께 다양한 요리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요리를 결정하면 하나의 그릇에 밥과 함께 여러분이 결정한 요리를 함께 넣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 껌스언이라는 요리를 꼭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자, 껌스언이라는 것은요, 돼지갈비를 숯불에다가 구워서 소스와 밥과 함께 먹는 건데요.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드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요즘 종종 많이 볼 수 있는 마잉새우, 그렇죠? 베트남식 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베트남식 이 전은요, 강황가루랑 코코넛을 만들어서 반죽으로 만들어 얇게 부친 후에 그 위에 숙주, 돼지고기, 그리고 새우를 넣어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겉바속촉을 먹을 수 있는데요. 즉 겉은 굉장히 바삭하고요. 안은 촉촉한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꼭 드실 때 그냥 딱 잘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채와 함께 싸서 그거를 피쉬 소스, 늑맘에 꼭 찍어서 드셔야지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야채 중에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야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갓입니다. 이 마잉새우는요, 갓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와인과 의외로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마잉새우 한 입, 와인 한 잔, 마잉새우 한 입, 와인 한 잔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저는 한국에서 마잉새우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트남에 꼭 가시면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식은 마잉미. 제가 마잉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마잉미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한국에도 반미, 즉 샌드위치, 베트남식 바게트빵 샌드위치 식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반미 샌드위치는요, 베트남 바게트 빵, 이것도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바게트 빵에 안에다가 돼지, 닭, 그리고 소의 간으로 만든 빠떼를 넣어서 함께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먹는 그런 음식인데요. 베트남에서 여러분이 길거리, 보통은요, 모퉁이에서 쉽게 이 반미 음식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반미 식당은요, 어느 정도 퓨전이니 베트남에 가실 때 제대로 된 전통 반미를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남부로 가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왕추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소고기입니다. 자, 이건 저의 인생 요리입니다. 인생 요리. 자, 여러분, 베트남에서는요, 염소고기를 보양식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특히나 과거에 왕족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이 염소고기를 먹을 때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 음식이 있으니 꼭 그 두 개 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염소 가슴살 구이입니다. 자, 염소 가슴살을 소스에다가 재서 이거를 숯불에다가 굽는데요. 항정살 같은 부드러움? 아니다. 이거는 약간 갈매기살 같은 쫀쫀한? 이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리에 대해서 아주 핫해 유명한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 음식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그분께서 말하시길 이거는 자신의 인생 고기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추천드리고요. 드실 때 소스로 나오는 것이 두부 소스인데 여기에 ը싸떼, 그죠,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러우제. 마지막은 우리 항상 탕으로 몸을 적셔 주셔야 하죠. 자, 염소탕은요, 여러분들이 막 누린내가 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개 이상의 약재와 야채로 만든 국물이라 굉장히 풍미가 깊고 맛이 깊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는 그런 맛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인데, 특히나 애주가 분들이 이걸 드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나 술 먹는데 술이 깨. 이런 느낌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xôi, bánh cuốn, chả giò rất là nhiều. 굉장히 많은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맛있는 식도락 유랑기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베트남 음식. 여러분, 오늘 제가 짚어놓은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면서 맛있게 베트남 음식 드셨으면 하고요. 저도 오늘은 왠지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네요. 오늘 저녁에는 베트남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는 에너지 넘치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항상 꼭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Chào các bạn!